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도 이적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역사상 이렇게까지 참패를 맞은 적은 없다 할 정도로 리버풀의 대패를 당하자 현지에서는 차라리 잘됐다 소니, 이제 완전히 토트넘 떠나야 할 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맨시티까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감독의 인터뷰 하나가 현지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맨시티가 왜 이제 와서 손흥민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 이모저모를 현지 분위기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의 최근 경기는 모든 면이 엉망이었습니다. 우연이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 되자마자 만회골이 나오며 그림은 마치 소니가 쓸모 없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도 충분했는데요. 경기 내내 소니는 공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공이 올라오지 않았고 리버풀 공격진이 토트넘 수비진 쪽으로 가까이 가기만 해도 골로 이어지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토트넘의 경쟁력은 리그의 중하위권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현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토트넘은 리버풀에 3대6으로 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11위로 추락합니다. 물론 원래도 1등이던 리버풀은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요.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현지에서는 마냥 손흥민을 탓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2경기 내내 연속으로 골을 기록했으며 수많은 상황에서 소니가 킬패스를 줘도 동료들이 골을 날려먹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수비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밑 능력이 떨어지는 포스터 골키퍼의 위험천만한 패스가 이어졌고 역습할 때는 리버풀의 스피드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텍 감독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 있었죠. 선수들 딴에는 6탄 방어가 유일한 대책이었을 겁니다. 골키퍼에서부터 이어지는 후방 빌드업을 고집한 포스텍 감독의 없는 전술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었죠. 그래서인지 현지의 많은 팬들은 일부 소니를 탓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니를 받아줄 능력치가 안 되는 동료들이 가득한 토트넘 조직 자체가 문제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BBC 스포츠와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한 중계 해설진들은 소니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과 함께 데스크 라인을 형성하며 승승장구했던 경험이 있는 소니에게 지금의 세트피스, 지금의 동료들 수준을 보면 한숨이 나올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토트넘의 그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돕긴 하지만 월드 클래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포스테코글루 체제 아래에선 매끄럽게 전개되던 공격 루트도 막힌 지 오래됐죠. 그래서인지 현지에서도 소니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마침 토트넘은 어처구니 없게도 소니의 에이징커브를 단언하며 재계약을 망설이는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거든요. 정말로 실력이 꺾였다면 할 말도 없을 텐데 아무리 의도적인 손흥민 죽이기를 해도 낭중지추로 빠져나오는 실력을 보면 명분도 손흥민에게 있습니다. 소니에게는 더 나은 팀, 우승을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맨시티에서는 최근 진행한 팬미팅에서 감독은 대놓고 소니를 암시하는 겨울 이적시장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가 최근 벌어진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 예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터뜨립니다. 기자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과 영향력은 이미 토트넘이 담기에는 토트넘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선수여야 마땅한데 동료 선수들의 급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빅클럽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요. 기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나왔을 때는 단 3개 구단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이 절대 팔지 않겠다 단언했지만 케인도 결국 팔았다. 아무리 가성비 좋은 손흥민이라 해도 세대 교체를 원하는 토트넘이 팔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기자가 말한 3개 구단은 맨시티, 맨유와 미넨인데요. 최근 스페인 구단들의 러브콜이 노골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라리가와 EPL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구단들이 돈으로 소니를 사간다는 생각이 없고 FA로 영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탐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그 와중에 맨시티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 연패 수모를 당하고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영입전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손흥민의 이적설은 이적시장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리며 정말 손흥민 떠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중요한 상황은 손흥민이 더 이상 나이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공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서 오로지 손흥민만 갖고 있는 멋진 장기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아버지 손흥정의 혹독한 가정훈련으로 완성된 손흥민은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달았던 캡틴 손의 효과는 EPL을 포함한 구라파 모든 클럽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센세이션입니다. 팀을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을 보였고 토트넘은 원팀이 됐거든요. 한참 팀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맨시티를 한데 묶어 하나의 팀으로 묶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검증된 리더라는 점은 분명 완벽한 조직력을 추구하는 맨시티 감독의 입맛에도 쏙 들어맞는 선택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맨시티의 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에서 맨시티가 손흥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손흥민이 원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맨시티 이적 부서가 손흥민을 맨체스터로 데려올 가능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펩 감독은 21세기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다. 빌드업, 공간 압박, 공간 분할, 빌드업 패턴 활용 시 불균형을 유도하는 법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선도가다. 물론 과르디올라는 대인관계가 심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며 자신의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를 냉정히 내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소니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모범생이다. 손흥민이 이번 겨울 맨시티를 갈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고요.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버풀 클롭 전 감독만큼이나 팀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선수인 손흥민을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펩의 공격 철학, 팀을 위한 헌신 면에서 손흥민과 결을 같이 합니다. 펩은 수비질 강렬한 전방 압박을 애용하는데요. 과르디올라의 압박 전술은 약 3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진행 방향을 제어하고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경기장 중앙에서의 격렬한 압박을 하며 일정한 거리를 주어 선수가 공을 소유하게 만드는데 그 다음 전방을 향한 위협적인 공격으로 팀의 라인을 높이는 겁니다. 펩의 압박은 이 3가지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상대 선수들의 실수를 기다리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으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손흥민의 전매 태커, 치고 달리기가 힘을 발하는 순간이죠. 기자는 이어 맨시티에서는 손흥민을 뒷받쳐줄 선수들도 많다고 짚습니다. 덕배라 부르는 데브라이너인데요. 맨시티를 떠나지 않고 잡아댈 수 있는 카드로 손흥민과의 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죠. 실제로 덕배와 손흥민과는 따로 만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다 보니 이 둘에 더해 홀란드까지 합을 맞춘다면 맨시티의 화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모로 펩 감독과 맨시티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소니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토트넘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중동 오일머니를 등에 업어 상당한 몸값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맨시티가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손흥민에게 넌 나이 들어 한물간 선수야 라는 가스라이팅으로 재계약을 미루다가 신뢰를 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면서 임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내내 커리어가 끝났다는 평을 심심찮게 듣고 있지만 손 선수는 팀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스스로의 밥값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2023년엔 케인, 2024년을 끝으로 손흥민이 나갈 것이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케인의 이적, 그리고 스타 선수들의 줄줄이 중동행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 곧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이미 볼장 다본 토트넘에서만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세계적인 팀에서 뛰며 한번 제대로 행복 축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